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그 한마디에 자녀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부모에게 툭툭 내뱉던 무심한 말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무례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친구에게는 예의를 지키는 자녀. 하지만 부모에게는 감정을 함부로 쏟아붓고 말끝을 날카롭게 세우며 마치 모든 걸 당연히 여깁니다. 사랑이 넘치면 존중은 사라지는 걸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켜야 하는 건 바로 존중입니다. 이 영상은 무례해진 자녀의 태도에 상처받은 부모님들께 드리는 존엄을 지키는 한마디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때론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며칠 전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 일로 늦을 때면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앞서죠. 그날도 늦은 시간 문이 조용히 열렸고 딸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이 내뱉은 한마디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엄마! 오늘 반찬 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너무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겠지만 그 말은 달랐어요. 내가 정성껏 만든 밥상,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왜 이렇게 상처받았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구식인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채 딸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문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자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딸에게 무심하게 대했나? 그리고 딸은 왜 그렇게 말했나? 수십 년을 키워왔지만 이렇게 소통이 막히는 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가족이라서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작은 벽이 생겼어요. 딸과의 대화가 두려워지고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갖게 됐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할수록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간 고민하며 내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했나? 아니면 내 상처만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딸에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과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딸에게 너무 무심했고 딸은 저에게 말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딸아, 너와 내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있던 것 같아. 미안해. 너는 왜 그렇게 말했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사실 회사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집에 와서 편안히 쉬고 싶은데 엄마 음식이 그날따라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 그 말을 듣고서야 알겠더군요.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해 오해가 쌓였다는 것을. 그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딸이 요즘 좋아하는 반찬을 함께 찾아보고 내가 힘들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건 진심 어린 미안해와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였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면 먼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 말도 맞지만 나도 힘들었어라며 자기 방어부터 하게 되죠.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만큼 상처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은 압니다. 부모는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 쉽게 무례해지고 무심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오히려 말의 경계를 무디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말하면 자식은 미안해하기는커녕 감정적으로 반발하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감정이 아닌 자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원하는 건 돈이나 방문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가 준 사랑을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비난도 감정 호소도 아닌 자각을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그 말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한마디는 자식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하고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한마디로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딸 서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컴퓨터 켜져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서영이는 회사에서 출력할 서류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거였죠. 어머니는 천천히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어떤 서류니? 그거 지난번 보낸 거랑 비슷한 거야. 메일 계정은 로그아웃 되어 있었고 화면은 낯설고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이가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죠.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내가 엄마한테 뭘 부탁만 하면 왜 이래요?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말에 어머니는 마치 뒤통수를 툭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손이 멈췄고 가슴이 턱 막히는 듯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긴다는 걸요. 딸의 차가운 말이 끝났을 때 잠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이걸 잘 못해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 근데 엄마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말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니.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어머니는 이번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람 대접은 받아야지. 너도 회사에서 이렇게 말 들으면 서운하잖아. 엄마라고 다르진 않아. 서영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경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이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호석이는 어릴 때부터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책임감 강했고 아버지 없이 자란 여동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호석이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어머니는 평생을 땀 흘려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도매시장에서 일하며 늦은 밤 구멍가게 문 닫을 때까지 고생해도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호석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호석이가 잘 되어야 내가 버틴 세월이 헛되지 않아.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호석이가 대학에 붙었을 때도 기뻤지만 등록금 걱정에 도매시장 새벽 알바를 더 늘렸습니다. 가게 문 열기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 박스를 옮기고 저녁엔 배달까지 겸해 학비를 마련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호석이는 취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자취를 시작했죠. 전화는 갈수록 뜸해졌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을 못 보였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호석이 통장을 아직도 꼬박꼬박 채워 넣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호석이가 무심하게 말했답니다. 엄마, 제발 좀 자꾸 전화하지 마.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으쪼리듯 말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런 말. 아이한텐 상처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다음 날 호석이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민서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문자를 받은 날 호석이는 아무 말 없이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걸려 어머니 집으로 왔고 문을 열자마자 말없이 안겼어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미안해. 어머니는 조용히 호석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서가, 너 엄마가 필요할 땐 찾으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니?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그저 억울함을 토로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한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석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문이 막혔던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제야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민서가. 엄마는 그냥 너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 이 말은 어떤 꾸짖음보다 깊게 아이의 마음에 남았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모는 그저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하란 사람입니다. 그 후 호석이가 결혼하고 전세집 보증금 보태달라 했을 때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내어줬습니다. 평생 일하며 조금씩 모은 그 작은 씨앗을 꺼냈지만 말하지 않았죠. 부담 주기 싫어서 묵묵히 통장을 건넸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호석이는 아이도 낳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석이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 3천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호석이야, 그동안 내가 도와준 것들 기억하지? 이번에도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호석이는 표정을 굳히더니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나도 할 만큼 했고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죠. 라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홀로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부모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희생만 강요받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관계도 한층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찾아야 합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아들 호석이 부부의 부탁으로 손주를 하루 봐주러 가셨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만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도시락에 아기 간식, 여벌옷까지 꼼꼼히 챙겨서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려 아들 집에 도착하셨어요.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낮잠도 재우고 우유도 먹이고 쉬는 틈이 없었죠. 그래도 밥 한 끼는 챙겨야겠다 싶어 손수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셨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오자 호석이는 식탁 위에 남은 이유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한테 이렇게 이유식 먹이면 안 돼요. 요즘은 알레르기 단계 보면서 하나씩 먹이는 거라니까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셨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말을 보탰어요.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이러면 오늘 밤에 또 못 자요. 요즘은 다 수면 교육하는데 이런 기본은 좀 알고 봐 주셨어야죠. 그 말에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아침부터 우유 데우고 기저귀 갈고 내내 안아서 재우느라 밥 한 숟가락도 못 드셨는데 돌아온 건 비난뿐이었으니까요. 주방 식탁 위엔 어머니가 챙겨온 도시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그 도시락을 바라보다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때 호석이가 눈치채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호석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 손으로 해봐야지.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그제야 호석이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것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노력을 부족함으로 평가받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면 그 상처는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해온 노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이 한마디가 자식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참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인생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기 먹는 건데 이거 설탕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여요.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고구마 으깨서 조금 단맛 나라고 조금 넣었지. 애가 너무 안 먹으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식단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유식 파는 거 주시지. 왜 굳이 이제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것만 주세요. 그 말은 마치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느라 고생한 노력이 무색하다는 듯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못한 채 서둘러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가 시키는 대로만 할게. 괜히 나서서 미안하다. 아들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별말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보다 마음속에 남은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번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 그건 단지 이유식을 잘못 만들었다는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루이스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은 상처는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게 된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다이어리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나서지 말 것. 도와달라 하기 전까진 움직이지 말 것.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호석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아기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아기 보는 것도 요즘 방식도 잘 모르겠더라. 민서가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채 반복되는 부탁에 더는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모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뒤에는 도와주고 싶다는 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일이 당연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부모를 아직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중은 태도입니다.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참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